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30일, 5월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4분. 장 끝났고요. 좀 살펴볼게요. 자, 월봉이 끝났어. 월봉이 끝났는데, 하단선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월봉 하단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매수가가 338이에요. 338. 338 정도 돼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보고 매수 못하죠. 올라간다. 동의. 올라가는 거 못 막아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동의합니다. 반면에 내려가는 것도 못 막아요. 이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봉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매수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매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월봉은 양쪽 다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양쪽 다 되는 거죠. 문제는 가격이 없습니다.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없어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시고 팔고 싶으면 파시면 돼요. 가격이 없습니다. 자, 주봉의 하단선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주봉의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주봉의 하단선이 일봉의 저가를 깨야 돼요. 자, 356까지 내려오면 지수가 하락해야 된다고. 356까지 빠지면 3포 정도가 빠져야 되거든요. 3포. 그럼 3포가 빠지면 한 1% 가까이 빠져요. 1%.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빠졌는데 종가가 내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종가가 내리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356.25까지 가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가지고 종가가 상승하면 문제가 안 돼. 이해되셨죠? 자, 356까지 내려왔다가 종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이 종가가 오늘 종가가 아니에요. 어제 종가지. 여기까지 올라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356.25까지 쪼르륵 내려갔다가 겁나게 감아 올려가지고 362.99 여기까지 올라와야 상방이에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겠죠?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건 목요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방입니다. 오늘 종가가 아니에요. 오늘 종가가 아니라 어제 종가라고. 어제 종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거의 갭상승 없으면 그냥 하방이라고 보는 거죠. 갭상승이 없다면 하방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 보여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일봉은 저가 깨지면 매수 포기해요. 저가 깨지면 매수를 포기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자, 월봉은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고 아무 데서나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주봉 봤죠? 주봉을 봤고 이제 이건 다 봤으니까 과거로 해놓고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두 개를 끄고 얘를 확대해가지고 지금 과열에 들어간 거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과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과열 들어간 거 이거 현재로 해볼게요. 현재로 하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이잖아요.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이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봉 뜨고 죽었고 이봉 뜨고 죽었고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이게 죽은 거 보세요. 죽은 거 저가 깨고 갔죠. 얘는 저가만 깬 게 아니야. 폭락했지. 첫 번째는 일주일만 내렸고 두 번째는 3주간 내렸고 이건 얼마나 내릴지 한번 보세요. 과열이라고 과열입니다. 과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과열이 떴기 때문에 하락 쪽에 무게를 둬요. 과열이 이미 나왔잖아요. 과열봉이 나왔다고. 과열봉이 나오고 무너졌고 과열봉이 나오고 무너졌고 과열봉이 나왔는데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고가를 못 넘었다 그러면 왕창 무너지겠죠. 응? 고가를 못 넘으면 왕창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어제 증시가 오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응? 댓글도 뭐 3,000 간다, 뭐 코스피 200 지수로 400 간다, 440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댓글에 달려요. 제 유튜브에는 댓글이 달리는 채널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그냥 다들 조용히 보세요. 조용하게 보시는데 어제는 댓글이 꽤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댓글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박 상승할 거다. 고포스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과거로 보면요. 침체 구간 들어간 거, 여기 침체 구간 들어가서 올렸고, 여기도 침체 구간 들어가서 올렸고, 여기도 침체 구간 들어가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침체 구간만 3번이죠. 1번, 2번, 3번 다 올렸어. 그러니까 망한다고 했을 때는 다 올린다고. 그럼 지금 급등한다고 하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가기 힘든 자리인 거죠. 근데 더 가기 힘든 자리에 오니까 사람들은 더 간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기 밑에 빠져가지고 303 갔을 때는 아래쪽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래쪽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기 힘든 거죠. 이렇게 빠지는 게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완전히 급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왕창 빠지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다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자, 과거에 이렇게 들고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잖아.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23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10월 달 이후로 지금과 같은 구조가 2번밖에 없어요. 상승장일 때 2번이야. 근데 벌써 3번째예요. 응? 벌써 3번째라고. 근데 2번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도 무너졌고 여기도 무너졌고. 여기는 이만큼 빠졌고 여기도 이만큼 빠졌고. 그럼 지금은 올라갈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죠.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무조건 상방일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시간이 필요해요. 왜? 옆으로 가야 돼, 올라갈 거면. 올라가려면 옆으로 가서 공간을 벌리고 올라가야 돼요. 보통 그렇게 해요, 올라갈 때. 근데 지금은 지금 위치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주봉도 문제예요. 이주봉. 얘는 지금 위치도 과열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위치가 과열이라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냐면요. 여기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아니에요. 왜? 얘는 지금 각도가 위쪽으로 꺾여 있어. 얘는 위쪽이잖아요. 아래쪽으로 꺾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은 이 봉에 가까워요. 지금 봉이 이 봉에 가까운 자리라. 근데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간다고. 똑같은 봉, 이 봉이에요. 똑같은 봉이 이 봉이라고, 이 봉. 지금 이 봉을 보고, 이게 하락할 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들잖아. 이거 보고, 이거는 하락이니까 걱정 마시고 매도해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 안 들죠. 근데 이 봉을 뒤집어 놓은 게 현재 봉이에요. 지금 봉을 뒤집으면 된다고요. 자, 이 봉입니다. 이 봉. 이 봉이에요. 자, 이격 볼벤이 내려가잖아요. 얘는 이격 볼벤이 올라가고 볼벤도 내려가잖아요. 볼벤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봉이라고. 지금 자리가 이 봉이에요. 이 봉 위치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가 있다고. 지금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지금 위치가
요 정도에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거라고요. A, B.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A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방 보이세요? 하방 보여요? 여기서 하방, 그러니까 지나고 났잖아요. 여기서 딱 여기서 매도 치면 돈 벌어요? 아니잖아.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요. 매수 자리 아니라고요.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근데 계속 사람들은 상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얘가 상방으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요. 옆으로 기어야 돼. 예. 지금부터는 옆으로 기어야 됩니다. 옆으로 살살살살살살 기어가지고 시간 때우다가 쫙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게 내려가죠. 응? 이게 내려가잖아요. 얘가 올라가듯이. 네? 그럼 얘 어떻게 해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로 간다고, 일로. 이렇게 간다고. 그죠? 그럼 얘는 내려가잖아. 얘는 옆으로 가면 얘는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얘는 옆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상승이 아니라 횡보죠. 네, 횡보가 필요하다고. 보통 그렇게 한다고. 네? 지그재그로 빠진다고요. 지그재그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럼 결국 예. 그렇게 해야 공간이 생긴다고. 지금 공간이 없는데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올라가려면 가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공간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봉이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는 할 게 없는 거죠. 네?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요. 가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몰라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몰라. 자, 올라탔죠. 무너지잖아. 네? 올라탔죠. 무너지잖아. 왜?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슥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시간을 타고. 이게 내려가도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공간을 확보해 놓고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공간이 없다고. 예? 공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치가 0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 가치만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매도 가치만 있는 거예요. 매수 가치는 없어. 근데 이 와중에 올리고 싶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개인한테 막 현물 매도 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 왜? 돈의 힘으로. 구조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막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제처럼, 그제처럼. 예? 이틀 동안 막 올렸잖아요. 그 올리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빠질 수 없게 미친 듯이 돈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돈을 들이미는 순간만 버틸 수 있는 거지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이 현물 사니까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요. 이주봉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건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선 다음 주까지는 매수할 수 없어. 매수가 안 돼. 비싸. 예. 비싸요. 근데 비싼 가격까지 왔더니 이제 사람들이 400 간다, 440 간다, 뭐 3000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싸졌어요. 싸질 때는 반대로 이제 밑바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과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구조야.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갈 수 없는 구조라고. 갈 수 없는 구조를 보고도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눈앞에 상승이 펼쳐져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차트를 보세요. 과하면 오르고 과하면 내리고 그러잖아요. 위쪽으로 과하면 내리고 아래쪽으로 과하면 여기 자 여기도 위쪽으로 과하잖아요. 과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잖아요.
이렇게 빼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도 위쪽으로 과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빼잖아요. 과하면 빼잖아요. 과하면 빼고, 과하면 빼고. 반대로 밑으로 과하니까 다시 올리잖아. 네? 다시 아래쪽으로 과하니까 또 올리고. 이거 눈에 안 보이세요? 과하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빼면 반등하고, 과하게 올리면 조정하고, 이렇게. 또 과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과하면 올리고, 과하면 올리고, 과하면 올리는데 계속 기대치가 내려가는 거죠. 과한 정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과하니까 조정이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에게는 진짜 불리한 가격대인 거예요. 반대로 매도자는 해볼 만하죠. 지금은 매도자는 해볼 만한 거예요. 갭상승이 와도 매도해야지. 네? 갭상승이 와도 매도죠. 실제로는. 왜? 비싸. 네? 비싸다고요. 갭상승이 와도 비싸다고. 언제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얘는 2주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개월봉이 있어요. 2개월봉도 볼벤에 닿았죠.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지. 이게 매도가잖아요. 예? 362.76. 예. 거기다 꼭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봉도 비싸. 2개월봉도 비싸. 그 다음에 주봉도 비싸. 비싸. 근데 상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방을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은 상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상방일 수는 있으나 비싸다고요. 비싸면 사면 안 돼.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싸면 사면 안 되잖아요. 싸야 사는 거지. 오를 공간이 있어야 사죠. 근데 오를 공간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2개월봉이에요. 2개월봉. 그럼 2개월봉으로 위를 막으면 언제까지 막히는 거예요? 다음 달 말까지. 6월 말까지 막히는. 그러니까 막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막혀 있다요. 예? 막혀 있다고. 이 막힌 걸 뚫는 방법은 딱 하나. 개인한테 대량 매도를 주는 거예요. 이틀 전처럼 봤잖아요. 그렇게 대량 매도 들어오면 뚫을 수 있어요. 근데 뚫었다가 개인이 매수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비싸다예요. 비싸다. 예? 비싸다. 이제 2개월봉은 비싼 가격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2주봉은 아직도 비싸. 2주봉 기준으로는 353도 비싸요. 아니, 355. 예? 355.54. 여기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아니다. 숫자가 더 낮아지겠구나. 여기. 네. 여기요. 여기고 2개월봉 그럼 달라지겠다 수치. 여기에요. 2개월봉은. 네. 자, 2개월봉은 359.54가 비싸고 359.54가 비싸고 다음에 2주봉은 353.43이 비싸요. 이해되셨죠? 이 가격이 다 비싸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가는 2개월봉 기준으로 이격볼벤을 회복한 거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2주봉은 아직 353.43까지 더 내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2일봉이 망가지는 거예요. 2일봉이 망가지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 344.70 아래까지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볼 거 다 봤어요. 일목으로 갑니다. 일목 오늘 기대한 거 뭐예요? 골드. 골드 기대했는데 골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길 넘어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있다고. 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았어요. 왜? 여기는 골드를 냈는데 여기가 골드가 안 났어. 그러니까 얘는 상방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월봉은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위를 보고 있다. 하방이라고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월봉은. 그러니까 얘가 322.66을 가야 되는 이유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다. 얘가 골드를 내고 나서 데드를 내면 여길 가는 게 맞겠는데 골드를 안 내고 데드 상태라? 데드 상태에서는 이미 찍었잖아요. 찍었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목표가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월봉은 아직도 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자, 2주봉
주봉은 뭐 이도 저도 없어요. 아직 이도 저도 없습니다. 골든했고 골드고 그러니까 뭐 없어. 지금 골든한 게 얘예요. 얘가 골드가 났습니다. 얘도 골드가 났고 그래서 주봉만 완성이 됐어요. 월봉은 완성이 안 됐어요. 월봉은 완성이 안 됐고 주봉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월봉의 주봉의 356.91. 자, 만약에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드가 납니다. 데드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야 되냐면 344.70을 가야 돼요. 자, 요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356.91, 56.91이니까 한 2.7포? 네? 2.7포 이상 내려버리면 344.70을 찍어야 돼.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네?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356.91을 하회하면 344.70을 간다요. 근데 여기서 344.70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어요. 왜? 이번 주 저가보다 낮아.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깰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저가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거래일이 3거래일이야. 그러니까 3거래일까지 344.70을 간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봉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날짜가 적어서 그래요. 날짜가 길면 상관없는데 날짜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56.91을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3일봉을 완성했잖아요. 완성했어요. 다 완성됐어. 이제 다른 봉 가지고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대단한 봉이 있나?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자, 대단한 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목은 볼 필요 없어. 일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2일봉을 볼 건데, 2일봉을 이렇게 보자고요. 2일봉은 일목 볼 필요 없어요. 이제 1봉은 다. 자, 요 두 숫자가 보이죠? 자, 얘가 종가가 내려. 근데 종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길 가야 돼요. 종가 363.08. 여길 가야 됩니다. 여길 가야 돼요. 근데 월요일에 만약에 하락해. 월요일에 하락하면 목표가 어디예요? 월요일에 하락하면 이거 종가가 내려가죠. 얘가 내려가잖아. 내려갔다가 수평이잖아. 내려갔다가 수평인데 뚝 떨어지죠?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344.70을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종가가 내리면. 월요일 종가가 내리면. 월요일 종가가 올라도 목요일 종가보다 내리면 344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에 올라도 돼요. 올라도 363.08을 하회하면 344.70이 당첨입니다. 거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간다. 자, 이걸 설명했더니 웃긴다라고 할 거잖아요.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는데 이걸 보세요. 일봉을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뚝 떨어졌죠. 여기 뚝 떨어졌잖아요. 옆으로 가다가 뚝 떨어졌잖아. 뚝 떨어지니까 이 종가 깨잖아요. 이 종가 깨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니까 얘도 가다가 뚝 떨어지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봉이 생기는 거죠. 이만한 음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개 잡아먹는 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똑같이 그릴 거예요. 이거 잡아먹는 봉 하나, 이거 잡아먹는 봉 하나 해서 주봉이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조건이면 미장만 내리면 돼. 미장만 내리면 됩니다. 미장이 안 오르면 어차피 종가가 올라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종가가 내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점이 어디예요? 6월 13일이지.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저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이해가 팍팍 되셔야 되는데.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지금 가려고 방향 잡은 거지, 저봉은. 저봉은 방향을 잡은 거예요. 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 안 오르면 돼. 미국 증시가 오르면 갭상승해가지고 이제 363을 넘어버리면 아직 신호가 안 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상방에 남아있는 거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린다. 그러면 344.70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도달했을 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고버스를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지는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청산해 볼 만한 가격은 344.70 정도 됩니다. 제 기준엔 그래요. 그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이 저가를 깰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저가 얼마냐? 343.93. 네, 여기도 깨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버스를 청산하고 싶다 그러면 저 정도 가격을 보시면 돼요. 단 월요일 종가가 363을 하회할 때. 이해되셨죠? 네, 저 정도까지 타겟을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상 바닥은 6월 13일 정도 되는 거예요. 6월 13일. 자, 만약에 내려 꽂아가지고 344.70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일봉이 망가져요. 3일봉이. 지금 3일봉 멀쩡하죠? 얘가 종가가 내릴 거라고. 지금보다 종가가 내릴 거기 때문에. 344로 가버리면 종가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죽는다고. 그럼 얘는 언제까지다? 6월 27일까지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6월 13일은 2일봉인지 3일봉이 아닙니다. 3일봉은 아직 상승 중이에요. 근데 얘가 종가가 내리면 목표치가 어디로 간다? 6월 26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6월 26일까지 6월 달은 다 하방으로 스케줄이 잡히는 거예요. 자, 일봉은 지그재그로 움직이겠죠. 일봉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일봉 말고 2일봉과 3일봉은 아래쪽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 보시면 웃기는 정보가 있어요. 웃기는 정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내리다가 계속 올랐어. 그죠? 내리다가 계속 올랐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0이 있는 게 아니에요. 0과 1이 섞여 있어. 0과 1이 섞여 있다고. 지금 수치가 60이에요. 근데 종가 중에 제일 높은 봉이 어느 거예요? 얘예요, 얘. 얘라고. 근데 월요일에 종가가 내려.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보하지.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지금 이거 올라온 거를 보고 와, 이건 뭐 상방이고 상승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높은 봉이 얘라고 해. 얘가 제일 높은 봉이에요. 왜? 얘가 제일 높아. 얘는 지금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쌍봉이지. 쌍봉인데 봉은 더 높아. 그죠? 투심은 내려갔는데 봉은 올라갔다고요. 다이버죠? 근데 얘가 내려가면서 꺾였잖아요. 근데 여기 월요일에 만약에 하락하면 이게 옆으로 간다고. 이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한 번만 내리면 아래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깨지는 거라고. 여기가. 다 344.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344.70이고 2일봉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344.70이고 그 다음에 주봉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344.70이란 말이에요. 이 숫자를 다 바라보고 있다고. 1봉, 2일봉, 주봉. 다 바라보고 있어요. 뭐만 나오면 돼요? 종가가 한 번만 하락하면 돼요. 종가가 한 번만 하락하면 돼. 일봉의 종가가 하락하면 344.70을 바라보는 거고, 일봉이 하락하면 이일봉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일봉이 상승해도 이일봉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일봉이 하락하면 이일봉은 무조건 하락해요. 그러면 타겟이 다 이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고 무슨 고민을 한다? 고버스를 팔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보유하기 싫으면 결정을 하세요. 보유해놓고 뭐라 그러지 말고, 보유하기 싫으면 결정을 하시라고. 본인이 결정을 안 한 거잖아. 본인이 결정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2,700원 갔을 때 한 얘기가 뭐예요? 자신 없으면
던지라고. 예? 자신 없으면 던지라고요. 이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본인이 만족하면 던지시라고. 저는 더 내린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올랐다가 떨어질 거라고 봤어. 지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봤다고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봤다니까. 그래서 이거 견뎌야 된다고. 네. 이거 견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견디기 싫으면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 저점 찍는 날, 303 찍는 날 던지라 그랬잖아요. 이격 볼벤 20하단선, 볼벤 20하단선 다 찍었기 때문에 이 아래는 힘들어. 단기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던지고 싶으면 던지라고. 근데 만약에 더 아래쪽을 노리시면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올지는 몰랐지. 응?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22.66으로 갈 거라고 본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분석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한 거야. 그쵸? 본인이 결정을 한 거라고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저는 조언을 했잖아요. 포기하든지 가져가든지. 여기서 포기를 얘기해 줬잖아. 거기서 다 포기를 했어야지. 근데 포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으면 의지가 있어야죠. 여기까지 왔더니 후회돼. 여기서 던졌어야 되는데. 응? 여기서 던졌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근데 왜 그 후회를 저한테 하냐고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 그럼 저는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위치에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지금 위치에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 계속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계속 구조는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구조가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야비하게 이렇게 꼬우는 거지. 예? 이렇게 꼬아요, 꼬아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솔직히 보여요. 예? 그냥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이게 사람에게 뭔가 데미지를 주고 싶은 거야.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걸 자기가 감내하기 힘드니까 누구에게 이게 핑계를 돌려가면서 책임을 회피해 가면서 데미지를 주고 싶은 거지.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렇게 댓글에 보여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석 동영상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뭐 맞았다고 한들 믿겠어요. 뭐 틀렸다고 한들 믿겠어요. 다 알고 있다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이게 그런 게 이렇게 보이면 이분은 제 채널을 보시면 안 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보시고 물어보면 돼. 근데 이게 또 이제 딱 봤을 때 자기보다 아닌 것 같아. 본인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아. 그러면 또 이제 훈수 두는 분들이 있어요. 내 관점에서 말이야 이렇게 훈수 두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수 두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조언은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저보다 나으신 분이면 조언하는 게 저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훈수를 두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조건을 들이대고 그 객관적인 조건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게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건 조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제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댓글 쓰시는 분이 뭐 믿거나 싫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다는 거니까 뭐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댓글을 쓰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한테 조언을 한다? 저한테 조언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제가 조언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조언을 하실 필요 없다고. 근데 제 영상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적어주시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그런 댓글은 지우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뭔가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요. 월요일날 종가 내리면 저는 344.70까지는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1봉, 2일봉, 3일봉, 주봉, 2주봉 다 보여드렸습니다. 1모까지 싹 보여드렸죠. 이것도 다 보여드렸어요. 2주봉 지금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2주봉 매수 못해요. 매수 못해. 심지어 2개월 봉도 매수 가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매도 안 들어오면 답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한다.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해가지고 344.70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고가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그러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344.70까지 내려 꽂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주봉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주봉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주봉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주봉도 죽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344.70을 만약에 다음 주에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주봉 종가 하락해요? 그럼 부러져.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봉이 떴다? 이거는 무조건 하방이지. 네? 이건 무조건 하방이죠. 왜? 다음 봉이 이 고가 넘겠어요? 못 넘어요. 이건 고가를 넘으려고 그린 봉이 아니야. 이런 봉을 지금 이런 걸 그린 거잖아요. 이 고가가 넘을 수 있겠냐고. 못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344.70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위는 접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344.70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예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거를 만약에 월봉으로 봤을 때 344.70이 뭐냐? 월봉.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정도. 예? 344.70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요걸 못 깨요? 깨겠지. 예? 344.70까지 내려오면 박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344.70까지 내려오면 이제 다시 위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추세 부러지잖아요. 344.70까지 내려가면 추세가 부러져요. 그래서 상방은 주봉은 죽는 거예요. 자, 아래가 열릴까요? 네, 열립니다. 그렇죠? 추세가 이렇게 죽는다고. 추세가 죽어요. 네, 추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344.70으로 가는 게 상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안 좋은 겁니다. 어마어마무시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봉을 그리면 이게 좋은 봉일까요? 안 좋은 봉이죠. 안 좋은 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코스피인데, 그러면
코스피도 한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쳐보자고요. 한 2600? 2600까지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600.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그게 아니야. 이 저가를 봐야 돼요. 이 저가. 예? 7월 달의 저가. 이 7월 달의 저가가 지금 보시면 딱 걸려 있죠? 지금 종가가 7월 달 저가에 걸린 거잖아요. 왜? 7월 달 저가 위로 올라왔다가 밀렸다고.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가장 강한 저가예요. 가장 강한 저가. 저가 중에 제일 센 거. 걔가 얘입니다. 얘가 왜 얘가 제일 높아?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얘잖아요. 얘가 고가 중엔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저가 중에 제일 센 게 얘라고. 근데 이렇게 쫙 거서 보면 여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밀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보시면 그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돼요. 자, 똑같은 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봉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를 이해하려면 투자 심리도를 알아야 됩니다. 투자 심리도를 알아야 되는데, 투자 심리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가예요. 왜? 쟤는 저가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가만 보면 돼. 자, 저가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가 내려가죠. 저가가 내려가는데 저가가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여기가 제일 높다고.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낮아요. 낮죠? 여기 높은데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린 거예요. 여기서 밀린 거라고. 여기서 밀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는 저가를 깼는데 횡보했죠. 횡보했잖아. 그 얘기는 여기가 영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간에서 저가를 깬 거예요. 왜? 얘를 넘을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를 넘을 수 없으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서 저가를 깬 거예요. 자, 봉을 보실 때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를 보시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되게 웃긴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 웃겨요. 엄청 웃겨. 자, 보세요. 얘랑 합쳐보세요. 얘랑 합치는 거야. 그럼 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응? 그죠? 그 봉이 얘죠? 그 봉이 얘잖아. 예? 그리고 이 봉이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월이고 얘가 4월이고 얘가 5월이에요. 그리고 얘가 6월입니다. 근데 얘는 4월이고 얘는 5월이야. 왜 제가 4월과 5월을 합쳤을까요? 왜 4월과 5월을 합쳤냐면 지금 저점을 찍은 게 4월이야. 네? 저점을 찍은 게 4월이고 여기는 저점을 찍은 게 3월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얘가 제외돼요. 네? 얘가 제외된다고. 근데 지금 얘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화면을 이해하려면 얘를 합쳐서 보면 돼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월봉만 남죠? 자, 얘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아세요? 왜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잘 보세요. 네?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 네. 지금 제 종가가 잘 보시면 굉장히 끝내줘요. 자, 시가까지 내려왔잖아. 그죠? 여기 시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해되세요? 요 봉의 시가까지 내려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 예?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얘가 더 중요하죠. 왜 그래요? 얘랑 합쳐서 분기봉이 돼요. 예? 4월, 5월, 6월 합쳐서 얘가 분기봉이 된다고. 그러니까 분기봉이 음봉을 내기 위해서는 시가 아래로 가야 되고, 분기봉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이해되세요? 네. 분기봉이 하락해야 돼. 그래서 4월 시가보다도 낮고 3월 종가보다도 낮게 내려온 거죠. 근데 얘는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 왜? 얘가 4월의 시가야. 그죠? 4월의 시가니까 내려갈 거면 4월 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네, 그 봉이 이 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봉을 그리려면 뭘 해야 돼요? 고가를 안 넘어야 돼. 5월의 고가를 안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의 윗꼬리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안 넘으면 어떻게 된다? 예. 4월의 시가 아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려놓은 봉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마무시해요. 예. 안 넘어야 돼. 그래야 하락하는 구조로 갈 수 있어요. 목요일 고가를 안 넘어야만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목요일 고가를 안 넘으면 이일봉이 죽어요. 이일봉이 죽으면 344.7까지는 일단 갈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나면 주봉의 추세가 죽어요. 주봉의 추세가 죽고 나면 월봉은 아래가 열려 있어요. 어디까지? 시가까지. 그러면 344.70까지 가는데 개인의 매수세만 잔뜩 붙어주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2008년도 6월 달에 일어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봉이 얼마나 똑같은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겁나게 똑같잖아요. 진짜 똑같다고. 네? 봉의 형태까지 똑같아. 3월 달에 아래꼬리 양봉 그린 거하고 4월 달에 아래꼬리 양봉 그린 거 똑같아. 2008년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외국인이 3천억 매수한 것도 똑같고, 네, 어제까지 외국인이 3천억 매수한 것도 똑같아요. 돈도 똑같아. 주봉의 형태도 거의 똑같아. 네, 마지막에 장대 양봉 그린 거 똑같아. 과열 들어간 거 똑같아. 그죠? 이일봉 지금 두 개로 쳐올리고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뭐예요? 5월달에 고가를 안 넘어야 돼. 이게 미션입니다. 저는 5월달 고가 안 넘으면 1차는 344.70이고 그 다음 단계는 월봉 저가예요. 근데 이걸 가려면 개인이 사야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땐 결정했어. 기관은 답을 안 줘요. 저는 외국인은 결정했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은 답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보여드렸어요. 다양한 얘기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가장 높은 봉의 저가. 이해되시죠? 가장 높은 봉의 저가. 지금 구조에서는 내려갈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요. 내려갈 준비는 거의 다 끝냈는데 도와줘야 돼. 일단 미국 증시가 내려야 되고 미국 증시가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에 어쨌든 목요일 종가를 상회하면 안 돼요. 목요일 종가를 넘어버리면 이일봉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일봉이 상승으로 전환하면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과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과열이잖아요. 과열이
하나의 봉만 과열이 아니라 주봉도 과열, 이주봉도 과열, 그 다음에 2개월 봉도 2개월 봉 20 상단선으로 딱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예요. 상방은 그냥 없습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올라간다고 해도 매수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 자, 344.70. 뭔지 알겠죠? 242평이라고. 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오늘 저가 깨고 흘러내리면 다시 242평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242평선 위에서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242평선 위에서는 매수는 없는 거죠. 사고 싶으면 밑에서 사야 돼, 밑에서. 자, 여기 올라가는데 이걸 매수를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밑에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 아래쪽에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보유를 하는 거지, 이 위로 올라갔는데 매수로 달라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제 샀다고 쳐봐요. 그럼 오늘 물린 거지. 내리면. 얘는 본전이 오기 힘들다고. 360이라는 숫자가 그냥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별거냐 그러는데 360이라는 숫자를 연봉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시가보다 높아. 시가보다 높다고요.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음봉의 시가는 최악입니다. 최악. 음봉의 시가는 최악인 거예요. 음봉의 시가는 최악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음봉의 시가 이해되세요? 시가 위로 잘 안 올라간다고. 음봉의 시가 잘 안 올라가죠? 이거 설명이 안 되나요? 음봉의 시가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기도 음봉의 시가가 여기잖아. 올라간 거 다 토해내잖아요. 음봉의 시가는 무섭다고요. 음봉의 시가. 음봉의 시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봉 시가 올라가면 매도예요, 매도. 음봉 시가 위로 올라가면 매도라고. 여기는 매도 영역이라고. 매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고가를 넘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넘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다 매도 영역이라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매도 영역이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347.8 347.8 위는 뭐죠? 연봉의 상단선이에요. 거기는 다 매도입니다. 그 위는 싹 다 매도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쵸? 242평선 위는 그냥 무조건 매도인 거예요. 242평선 위는 무조건 매도라고. 왜? 그 자리가 연봉의 상단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갔다. 그 위로 올라가는 조건은 개인이 매도를 해야 돼. 개인이 매도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어요. 매수하면 347.80 아래로 무너져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국인이 매도를 들고 있잖아. 외국인이 매도를 들고 있다고. 근데 매도 금액이 계속 늘어. 매도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금 매도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에요. 늘어나는 추세지. 그러면 더 버티기 힘들죠. 자, 여기가 7.2조잖아요. 여기가 7.2조라고. 근데 여기는 14.8조야. 2배죠? 매도 금액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매도 금액이 2배인데? 이거 6개월 봉 어떻게 할 건데? 3개월 봉 어떻게 할 건데? 3개월 봉 얼만데요? 3개월 봉 돈 얼마 걸렸는지 아시잖아요. 8조 넘었잖아. 8조 넘었잖아요. 괜찮다고? 세상에 안 괜찮은 게 어딨어요? 본인 눈에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거지. 본인 생각으로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봉이 올라가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죠? 6월 말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면서 6월 말에 봉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오르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3월 말에 왜 내렸는데? 3월 말에 왜 내렸는데요? 분기봉 때문에 내린 거잖아요. 월봉이 내리고 싶어서 내렸나? 분기봉 때문에 내린 거지. 그래서 분기봉에 윗꼬리가 달린 거잖아요. 지금 8.5조예요. 지난 분기에 6조였죠. 6조 때였어요. 그러니까 6조 원 가지고도
윗꼬리를 달고 쳐박았는데 지금은 6조가 아니라 8조예요. 응? 8조라고. 분기봉 봐요 그러면. 분기봉을 보시면 되지. 분기봉. 자, 분기봉이에요. 이게 6조 맞고 쳐맞은 봉이에요. 이게 6조로 쳐맞은 봉이라고. 근데 얘는 지금 6조가 아니잖아. 8조잖아. 8조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6조 봉은 내리는데 8조 봉이 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돼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4.8조예요. 그러면 6개월 봉은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봉. 6개월 봉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지금 버틸 수 있을까? 예?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게가 14.8조라고. 그럼 14.8조의 매도를 끌어안고 저렇게 올라간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바뀌어야죠. 왜? 2008년도 일반기에 17.6조로 무너졌어요. 17.6조. 지금 14.8조니까 3조 원만 외국인이 더 매도 치면 가요.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작년에 이봉이 왜 장대음봉으로 죽었는데요. 이봉이 장대음봉으로 죽은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이고 이봉이 양봉으로 버텼던 이유는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계속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6월에 쳐올렸다고. 네? 이거 6월에 쳐올렸잖아요. 이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월봉 보세요. 자, 이게 6월봉이에요. 이게 6월봉이라고. 5월달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고, 여기. 이게 5월 종가예요. 5월 종가는 여기 있었다니까? 5월 종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십자봉이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봉이었다. 근데 이 6월달에 왜 올라온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니까 막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매도 치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지킬 수 있느냐? 물음표라고.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6월달에. 예? 그러니까 6월달에 만약에 5월달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가 나온 거죠. 6개월 봉의 고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밑쪽으로 쭉 밀어. 예? 밑쪽으로 쭉 밀어서 만약에 봉을 하락시킨다. 월봉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봉처럼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한 번에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요. 월봉의 흐름이 다른 봉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양봉을 그렸듯이 얘가 이렇게 해놓고 여길 찍고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예?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고 쳐요. 이렇게 내렸다고 쳐. 고가 안 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겠죠? 응?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거 아니에요, 봉이. 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고. 그러면 상단선이 다음 봉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죠. 예? 7월이 되면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근데 얘는 7월이 되면 저가를 깨기 쉽겠죠. 그럼 얘가 7월이 되면 여기 찍고 이거 저가 깨지면 여기가 깨져요. 그럼 이렇게 가는 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거 찍고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6월 봉이 윗꼬리, 6개월 봉이 윗꼬리를 다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 6개월 봉이 윗꼬리를 다는 게 무서운 거라고. 6개월 봉이 윗꼬리를 다는 게 무서운 거고 월봉이 죽는 건 그런 이유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고점이 나온 거고 고점이 나와서 빠지면 윗꼬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크기만큼 상방은 불리해지는 거고 윗꼬리를 잔뜩 그리면 하반기는 상승이 없는 거예요. 왜? 위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다음 달 시작할 때 일봉이 내려야 돼. 일봉이 내려야 일단 344.7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44.70을 찍은 뒤에 그 다음에 반등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빠지느냐는 그때 상황을 보셔야 돼요. 왜? 미국 증시 흐름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 흐름도 있고 자금의 흐름도 있고 뭐 대통령 선거 결과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내리면 상방에는 치명타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국장에게는 치명타예요. 치명타. 왜?
344.70까지의 타겟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 하면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거길 가면 국장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일단 주봉까지는 전멸이에요. 전멸하는데 월봉은 아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뭐 상방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뭐 제가 상방을 보신다는데 고포스 사라고 권유할 수도 없고, 나는 고포스 손절하고 상방을 가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말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원망을 안 해. 원망을 안 한다고요. 왜 원망을 들어요?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하면 되지. 대신 틀렸다. 틀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6개월 내내 틀렸다 이런 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4월 9일 이후로 틀렸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월 9일 이후로 지금 5월 30일까지 한 달 20일 가까이 틀렸어. 그러면 그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4월 9일 이전에도 틀렸다. 그건 아니죠. 그건 단타 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틀린 거지. 4월 9일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4월 9일 이후가 문제지. 왜냐? 제가 4월 9일 이후에 주장한 건 뭐였어요? 322.66 아래로 내려온다요. 322.66 아래로 내려온다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제 주장이 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344.70 아래로 내려꽂아. 그러면 이제 322.66도 가시권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온다 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가시권이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6월 달에 오든 7월 달에 오든 322.66이 다시 왔어. 근데 사람들이 그때 가서 너는 틀린 거다 했을 때 저는 동의 안 한다고요. 322.66 아래로 내려오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6월에 오든 7월에 오든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왔어. 뭐가 문제인데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 될 게 없다고.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지. 344.70에 왔을 때 제 분석이 맞는 거 아니라고. 344.70에 왔을 때 제 분석을 맞았다라고 저는 주장할 생각이 없어요. 단 344.70을 찍었을 때 내가 수익이거나 아니면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서 빠져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방을 보시든 뭐 다른 판단을 하시든 그건 제가 얼마든지 그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손절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야 될 때지 손절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344.70을 넘어가면 380을 가더라도 고포스를 사야죠. 왜? 언제 344.70으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344.70을 상회하면 그거는 고포스를 사야 될 만한 위치인 거지 그 위에서 레버리지를 담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 자, 이틀 동안 막 쳐올렸으니까 여기가 상방이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쳐올려도 고포스라고. 더 쳐올려도 고포스라고. 그냥 고포스라고. 이 위는 347.4? 8? 347.8 위는 고포스라고요. 매수하고 싶으면 그 아래를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 찬스는 다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매수 찬스를 잡은 사람이 지금 상방을 즐기고 있어.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지금 위치에서 여기서 상방을 봐야 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을 보시면 돼요. 상방을 보시면 돼. 저를 원망하지 말고 상방을 보세요. 저는 네버 엔딩 하방이에요. 347.80 위에서는 네버 엔딩 하방이야. 왜? 347.80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봉이 연봉이고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14.8조 원의 현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위로 가요. 아니라고요? 그럼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26조 원 매수해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 24조를 던졌다고. 왜 던졌겠어요? 연봉을 죽이고 싶은 거야. 연봉을 죽이려면 자기가 들고 있는 현물을 다 던져야 돼. 그래야 수급상 맞아. 근데 지금은 지수는 끌어올리면서 현물은 안 사죠? 그러면 수급이 안 바뀐 거잖아.
그러면 수급이 저는 선행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급이 선행할 거라고. 네? 수급이 선행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올라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급락했을 때 3.8조밖에 안 팔았어. 26조를 들고 있다가 3.8조를 팔았는데 지수가 80%가 내렸다고요. 응? 76%가 내렸지? 네? 자, 3.8조밖에 안 팔았는데 76%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올려가지고 나머지를 팔아야지. 네? 올려가지고 나머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외국인은 지금 매수한 게 2조잖아, 2조. 2조밖에 안 샀는데 얼마가 올랐어요? 60%가 올랐다고. 예? 2조밖에 안 샀는데 60%가 올랐어요. 그럼 다시 살려면 밑으로 내려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야 된다고요. 매수를 하려고 해도 내려가야 돼. 예? 매수를 하려면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매수를 할 생각이 없으면 계속 올려서 팔겠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매수할까요? 올라가면 더 매도 친다니까? 오늘 격구도 모르세요? 어? 올려놓고 어제 3천억으로 올려놓고 오늘 6천억 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매도 친다고. 올라가면 외국인이 매수한다라는 논리는 안 맞을 수 있어요. 10조가 들어온다는 10조 안 들어오잖아. 6천억을 팔잖아. 올라가면 더 팔겠죠. 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기관이 외국인이 비싸게 팔게끔 지수를 올려줬잖아요. 그 외국인은 자기네들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매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만 치는 거예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